그래서 저는 좀 반대로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는 25개가 아마 마지막 어나운스였을 겁니다. 근데 그 밑에 URL에 있겠지만 어쨌든 추정치긴 하지만 구글의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한 35개 이상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구글의 인프라스트럭처, 저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앞에서 보였던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있는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데 있는, 여기 보시면 그 미국하고 유럽에 되게 많은 사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스트리아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미국에 엄청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고 유럽 지역에 엄청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고, 저는 믿지 않지만 일본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일본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좀 작을 것 같은데 여기에 구글의 엔진이 올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튼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까지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글로벌리한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글로벌리한 서비스를 하면서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SNS 게임, SNG 게임은 아니면 SNS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상당히 빠른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시티글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도저히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현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들이, 득템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SNS 게임, SNG 서비스, SNG 게임의 하나의 그 공통된 부분은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겁니다. 제가 소셜시티, 그러니까 시티비를 하기 전에 소셜시티가 사실 더 먼저 났는데, 소셜시티를 할 때가 한 1년 반,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도 하고 있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업데이트. 네, 정말 온라인 서비스에서 만약에 10만 명 이상, 40만 명 이상 되는 서비스를 해보신 분은 업데이트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갑자기 업데이트 마친 후에 다음날 연락이 와요. 어떤 메뉴가 없어졌는데 이거 어디 갔어요? 그냥 기능 개선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능 개선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혼란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지속적인 혼란, 그리고 서버가 다음날 잘 있을지 없을지 로그를 계속 보면서 커피를 마셔가며 뜬누로 밤을 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업데이트는 SNG 서비스 아니면 그 SNS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는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안 해도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느 한 사용자가 또 이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서 새로 가입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월드와이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한다고 새벽 보면 2시부터 서비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월드와이드한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잠자지 않는 사용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사용자들이 위한 업데이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구글 앱 엔진에는 버전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버전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05, 그래서 짝수는 안정된 버전, 홀수는 불안정한 버전,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1, 2, 3, 4, 마치 안드로이드에 1, 2, 3, 4 해서 지들 마음대로 버전을 먹여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대로도 버전을 매길 수 있습니다. 저 정수값을 그냥 버전을 매기면 재밌는 사실은 디폴트를 뭘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인스턴스는 다 뜨고 있습니다. 1번 인스턴스도 뜨고 있고 2번 인스턴스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커렌트 관리하기에 1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2번을 먼저 준비하고 싶어요.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2번으로 버전을 올린 다음에 디플로이를 해놓고 2번 그 다음에 자기 URL 쪽으로 들어가면, 물론 span.com이 되겠지만 그걸로 들어가서 하면 그때 서비스를 미리 확인해보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2번으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2번을 make 디폴트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는 그러면 완벽하게 다 정의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SNG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에서 저장되지 않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2번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중에 연결되고 있는 커넥션들은 몇 개 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도 제가 볼 땐 가장 최소한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서비스를 막 하다가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잘 짰는데 이거 에러가 나나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걱정 없이 1번으로 다시 메이크 디폴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서비스를 할 때 이런 버전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한다고 하면 좋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즈 게임 데이터. 정말 게임 데이터가 많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임 데이터를 아이템 개수로 활용한다면 이거 너무 많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 맵부터 시작해서 건물들, 지구, 그리고 웃긴 건 이 시티베이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그 데코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그 옆에 건물들한테 영향을 줘서 그 어떤 소득 같은 게 퍼센테이지가 증가되기도 합니다. 여튼간에 이런 데이터들이 게임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한 사용자한테만 있어요. 근데 이게 8,900만 명이라고 하면 이 게임 데이터 양은 얼마나 될까요? 네. 저 게임, 저 아이템들을 그냥 우리 1kb씩만 쳐봅시다. 네. 한 사람들이 100개씩 갖고 있고, 100kb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그 곱하기 8,900만 명, 9,000만 명 해보시죠. 네. 근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트랜잭션을 일으키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가고 쌓이고 증가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NoSQL 기반의 분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구축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글로벌리하게 구축하시면 되죠. 그게 좀 싫다. 아마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마존이 예고 없이 8.9시간 동안 그러니까 거의 9시간 가까이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대안은 별로 없죠. 그렇죠? 구글 앱 엔진도 장애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글 엔진이 2년 전에는 제가 장애를 몇 번 봤어요. 네. 와, 장애가 일어났다. 구글도 장애를 일으키는구나. 네. 근데 요즘 최근에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구글 앱 엔진의 서비스를 올린다고 하면 장애가 안 일어나니까 그렇진 않아요. 언젠가 장애가 일어날 거예요.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SLA 계약을 해서 업타임이 99.9라고 하더라도 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면 장애가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더 장애를 많이 일으킬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 회사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저희가 자체로 구축해서 우리 같은 뭔가 분산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장애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런 분산 캐시기는 아니면 뭐 분산하는 어떤 스토리지 기능 이런 거에 좀 많은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구축하려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할 능력이 운영할 기술이 많이 없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데이터 스토어라는 걸 지원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빅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 자바자의 하드비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존의 모델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갖고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또 바이너리 데이터도 연결을 하는데요. 구글 I/O에서 이번에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를 혁신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혁신적인 아니고 좀 더 개선돼서 강화하는 방법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바이너리 데이터까지 구글의 엔진에서 관리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직까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데이터베이스에 그 바이너리 파일도 곱빼는 그런 거 비슷한데 또 그걸 갖다가 다른 특정한 URL로 바꾸고 뭐 이런 어떤 처리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속도가 사실은 국내에서 구글 엔진 접속하면 미국 쪽으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아직 빠르지 않아서 바이너리 데이터를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어쨌든 간에 그 휴즈한 데이터 스토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가 어싱크로니스를 하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어떤 싱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게임을 많이 즐겼었던 분이라고 하면 온라인 게임은 지속적으로 서버와 뭔가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몹이 쓰러져 가고 좀 화살이 날아다니고 좀 피가 좀 튀기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SNG 개발 쪽에서는 그 게임 데이터가 한번 클릭하면 뭐 5분도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템은 24시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클릭하고 나서 동작이 없어요. 그냥 시간을 흘러갑니다. 네. 되게 싱크 동기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물론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는 이제 시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클라이언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만 돌리고 있으면 되고 서버는 또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서 뭐 24시간 뒤에 업데이트를 쳐주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뭔가 비동기화돼서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베스트를 수학을 한다고 하면 수학하고 나서 끝 이런 거죠. 아주 단발성입니다. 이런 단발성 있는 게임 플레이 방식은 사실 그 기존의 어떤 게임 데이터, 그러니까 게임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기화되고 그 동기화되는 데서 파라트레저션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단위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레스트풀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정표의 레스트풀 웹 서비스 아키텍처죠. 레스트라는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앱 상관없이 어떤 URL 상으로 웹상으로 리소스를 공개하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심플한 아키텍처입니다. 이 심플한 아키텍처가 제가 볼 때는 SNG 개발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이템 베이스로 내가 URL로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고 그 URL을 측정한 걸 CRUD 할 수 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서버 사이드에서 큰 비즈니스 로직이 없다 하더라도 레스트를 한 어떤 특정한 URL 베이스로 간단하게 어떤 로직 같은 걸 심을 수 있다. 그렇다면 로직은 분산되어 있고 아이템 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비동기적인 게임 플레이가 있을 때 그 동기적인 상호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만약에 내가 온라인 게임에서 무슨 조약들을 먹었다고 하면 내가 이제 힐을 받아서 뭐가 되고 이런 것들 말고 아주 아이템 베이스로 쩌리쩌리 쪼개져서 아이템 베이스로 뭔가 얘는 크고 얘가 성장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수확을 당하고 뭐 이런 베이스라고 한다고 하면 URL 베이스로 레스트풀하게 뭔가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때 문제는 좀 있습니다. 레스트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제 관리해야 되는 범위가 좀 커질 수도 있고 보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보안 문제는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레스트풀하게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사실 레스트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픈 소셜 같은 거를 연결하시려고 하면 레스트풀하게도 가셔야 돼요. 레스트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스트풀 아키텍처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동으로 스케일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8,900만 명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저 밑에 8,8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이게 몇 명 움직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1,000몇 명 단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0만 명. 예, 1,000만 명. 보통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국내에서 뭔가 좀 대용의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600만 명. 많이 봐요, 600만 명. 아니면 10만 명 정도만 있어도 우리 서비스는 대박 친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1,000만 명 단위가 뭔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오토 자동으로 뭔가 스케일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확장하고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게 이제 구글 앱 엔진에서는 이제 버짓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엔진이 무조건 스케일링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2기가 데이터, 그러니까 밴드위스 기준으로 2기가 정도는 이제 무료로 해주고 그 이상 들어가는 거는 버짓을 정하실 수 있어요. 여기 만약에 $200 정도 넣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200 넣으시면 스탠다드 모드에서 밴드위스 인, 아웃이 한 600GB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데디케이트 되는 어떤 네트워크 회선을 10메가짜리를 꼽는다 하더라도 600GB 정도 처리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버짓을 줄 수도 있고요. 이 버짓을 넘어가는 단위라고 하면 일정한 맥스값까지 계속 자동으로 스케일링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버짓을 좀 더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되는 걸 좋아해 하면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저희 서비스가 갑자기 막 올라갔다가 감정의 사용자 수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측정된 만큼 단위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러니까 맥스 버진만 설정하는 거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만큼 측정한 어떤 요금제만큼 받기 때문에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스타트업 컴퍼니인데요. 스타트업 컴퍼니 사실 배고픕니다. 저희도 가끔 라면 먹고 있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라면을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희망과 꿈을 품고 있는 스타트업 컴퍼니 입장에서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빠르고 쉽게 배포하고 값싸다고 하면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특히 빠르다는 얘기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들려요. 내가 빠르다 개발하려면 개발 환경부터 들어갑니다. 어떤 개발 환경은 다 잡고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는 어떻게 정의하고, 데이터 스키마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정의를 해야 나가야 되는데, 그게, 물론 이제 파이썬도 되고, 자바도 되고, 최근에 이제 고라는 언어도 됩니다. 그래서 고라는 언어, 뭐 이런 걸 써서 내가, 아니면
자바라고 한다면 자이썬도 돼요. 자이썬도 되고 뭐 제이루비 이런 것도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빠르게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SNG 게임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뭔가 구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구글 엔진에서는 구글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클립스 기반이긴 하지만 됩니다. 그리고 넷빈즈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구글의 어떤 API들을 좀 지원을 합니다. 구글의 지메일 사용자도 비공식적으로는 한 3억 명 정도 됩니다. 예, 점점 늘어나고 있죠. 구글 지메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데이터 입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1기가인가 2기가인가 거기서 들어가더니 7기가까지 점점점 몇 점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튼 구글의 좋은 API들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젝트 호스팅도 구글 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죠. 물론 구글 코드를 통해서 하면 내 코드가 다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할 수가 있고요. 디플로이는 정말 쉽습니다. 그냥 지메일에 어카운트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 구글의 엔진으로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엔진의 그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SDK와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좀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찾아볼 부분이 아닌 것 같고, 폴트 토런스에서 이제 폴트하는 지금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고, 폴트가 되는 것까지 볼 수 있고, 어쨌든 API와 앱은 런타임입니다. 구글 엔진은 이제 파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있다면 저희가 사실 뭐 핸들링 할 필요도 없고, 핸들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구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뭐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들이 홈 화면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드로이드의 홈 화면을 바꾼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어요. 홈 화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 아이콘을 몇 개 올려놓으면 그 자동으로 사용자들이 그런 걸 만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홈 화면을 바꾼다는 건 내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내가 쓰고 싶은 서비스 형태로 이제 안드로이드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와 거의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로 구글 엔진도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그렇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뭔가 차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구글 엔진 자체, 구글 엔진에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정 수준 된다 하더라도 버진만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구글 엔진에서 뭐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 엔진의 장점은 아까 이제 얘기하신, 제가 이제 사례로 들은 것처럼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고 전세계 되는 서비스가 확장하고 관리 용이성이 있지만, 데이터나 아니면 빅데이터라는 게 사실 그 IDBMS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좀 틀린. 혹시 LDAP이나 아니면은 그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디렉토리로 좀 뭔가 데이터를 핸들링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빅테이블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LDAP 같은 그런 트리 형태의 어떤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분산해서 갖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 개념으로 그걸 잘 나눠서 쪼개서 청크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인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그 IDBMS와 같은 조인 같은 게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잘 회피해서 그 데이터 설계를 하는가,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게 관련 기술의 어떤 종속이 될 수 있고요. 사실 구글 엔진을 그 자바로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술 종속성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잠깐 시켜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글 앱 엔진에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되는 거고요. 파이썬, 자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 이미지 관련된 처리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짜게던가,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요. 짜게던가 아니면 이렇게 회전시키던가 뭐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0개까지는 무료로 보낼 수 있고, 2,000개 이상은 아주 싼 값으로 0.0 뭐 하여튼 그런 달러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캐시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아까 SNG 개발 같은 걸 한다고 하면 굳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데이터를 들고 있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요. 커렌트한 데이터, 그리고 결과 데이터만 뭔가 이렇게 잠깐 담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제 맨 캐시를 이용해서 캐시 서비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그냥 핸들링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캐시 서비스라는 게 가장 문제가 캐시가 날아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캐치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서비스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텍스트 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 같은 게 있다고 하면 큐에 담아서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RL 패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글 엔진을 사용하면서 가장 큰 어떤 그 고려사항이 뭐냐면 구글 앱 엔진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아니면 구글 엔진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복구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대책이 없죠. 예. 구글 엔진에서 구글에서 만약에 뭔가 데이터가 일어난다고 하면 장애가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장 문제가 서비스 자체가 아니고 사실 데이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URL 패치, 물론 이제 그 구글의 엔진에 이제 백엔드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돈을 낸다고 하면 커넥션 타임하고 시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URL 패치는 어떤 특정한 URL에 그 커넥션을 계속 물고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특정한 URL에 계속 데이터를 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받아있던 데이터를 XML 포맷으로 뭔가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URL 패치로 쏘게 만들면 그걸 받는 어떤 백엔드 시스템에서 백업을 계속 열심히 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저희 보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백엔드 서비스가 들어가서 구글 엔진 그 커넥션 타임아웃이 30초거든요. 네. 여러분들 30초 이상 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동으로 30초 되면 끊어요. 네. 있는데 SNG 서비스 같은 경우는 30초 안에 답이 안 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렇지 않나요? 30초 이상 기다리실 건가요? 하여튼간 그래서 좀 사용할 만하고요. URL 패치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그 어느 일정 단위로 그게 데일리 단위든 시간 단위든 초 단위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URL 패치로 특정한 어떤 서버예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서버에 계속 패치를 데이터를 날려주고 있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글로벌력에 다시 구글처럼 뭐 서비스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만큼은 좀 보존할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 속에서 과금 데이터나 아니면 사용자의 그 아주 소중한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는 좀 보관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용자 수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 엔진 실험 경우는 사실 이제 구글 알고 나와서 구가 들어가서 세 가지입니다. 파이썬을 전속적으로 되었고요. 파이썬이 대두가 여기 구글에 계시기 때문에 파이썬을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최근에 파이썬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파이썬을 계속 하시면 될 거고요. 자바 개발자들한테도 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바, 그리고 스프링도 올릴 수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저희도 스프링 사용하고 있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간단하게 어노테이션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뭐 JMX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지만 그런 거는 뭐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로 어떤 실행 환경을 좀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거를 컨버팅해서 올리고 싶다. 물론 가능하지만 그 맨 윗단에 있는 데이터 부분이 많이 걸려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빅테이블에 맞는 데이터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충실하게 뭐 하이버네이트나 아니면 뭐 아이바티스 SQL은 좀 그렇고요. 어떤 JDO나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사용하고 계셨던 사용자들을 하면 해볼만 합니다. 특히 JDO 같은 걸 사용하셨다고 하시면 객체 단위로 뭔가 매핑을 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셨던 그런 아키텍처 사상이나 아니면 그런 식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거에 충실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구글 엔진은 정말 해볼만한 서비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은 이렇게 SDK가 우선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웹 툴키라고 GWT라고 하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레스플리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구글의 그 지메일 같은 UI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 구글 플러그인, 플러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죠. 지금 이제 이게 버전마다 3.6 버전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정도가 조금 오래돼서 그런데 3.5 버전, 6 버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개수사항은 이렇게 됩니다. 뭐 JPA도 되니까요. 근데 하이버네이트를 직접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JSF도 됩니다. JSF가 상당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술인데 많이 안 써서 그런데 UI 같은 거 이렇게 구성하기 힘드실 때 JSF 한번 보여보세요.
프라임페이스나 아이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파치에서 나온 마이페이스 같은 것도 있지만 마이페이스보다는 프라임페이스나 아이스페이스 같은 걸 이용하시면 저희가 사실은 관리자용 콘솔을 프라임페이스를 써서 만들고 있어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단위로 뭔가 데이터가 핸들링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프라임페이스 이렇게 접목해서 딱 쓸 때 정말 빠르게 뭔가 CRUD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프라임페이스가 주어지는 기본적인 UI가 다 구축이 되고 프라임페이스가 jQuery 그 템플릿 그 UI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jQuery에서 지원하는 UI들 있잖아요. 되게 깔끔하고 이쁜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신중한 것이 적용하지만 결국 기본으로 들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되고요. 자바 메일로 지원이 되는데 인코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스프링 같은 경량한 자바 기술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J2E 기술을, 자바 2 기술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걸리는 문제는 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스프링을 사용하실 때 세큐리티 부분을 만약에 스프링으로 처리하고 계셨다고 하면 스프링 세큐리티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앱엔진은 이렇게 자바 기술하고 표준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자바넷의 URL이나 아니면 메일, 캐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니까요. 자바 쪽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랩핑 단위가 JSR 표준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JSR 표준으로 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엔진의 아키텍처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 클러스터가 있고, GFS가 있고, 대부 있고, 어플리케이션 엔진, 데이터 스토어가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로 뭔가 서비스를 받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어드민 콘솔은 따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드민 콘솔을 이용하실 때, 구글의 엔진이 있는 에스파타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의 엔진을 이용하시면 에스파타컴에서 무조건 계정이 하나씩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서브 URL이 서브 도메인이 하나씩 따지는데 하여튼 글로 들어가셔도 되고 에스파타컴으로 들어가셔서 어드민 콘솔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엔진의 컴포넌트를 본다고 하면 아파하고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 API들이 이제 구글 엔진은 서비스 API들인데 어카운트, 이미지, 메일, URL 배치, 데이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아직 않는데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그 서비스가 XMPP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XMPP로 뭔가 데이터를 구글 엔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구글 엔진을 클라이언트로 보고 뭔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서 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꼭 어드민 콘솔을 안 써도 주고받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메일 사실 지메일 쓰시면은 옆에 그 토킹에서 뜨잖아요, 그죠? 구글톡이라고 뜨는데 구글톡이 사실 XMPP 기반의 서비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신저의 거의 대부분은 XMPP 기반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 그렇게 해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러면 구글의 그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앱스 마켓플레이스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구글 앱 엔진은 꼭 쓰지 않아도 마켓플레이스에 뭔가 형식만 맞추면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구글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구글이 운영하는 플레이스, 쉽게 얘기하면 앱스토어죠. 구글이 운영, 지금 크롬 OS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크롬 OS가 크롬북이 깔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뭔가 앱스토어에 데이터를 서비스를 올려서 이용하게 하실 수 있는데 구글 앱스 마켓플레이스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고요. 한 2년 전부터 제가 항상 째려보고 있는 곳인데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뭔가 SNS, SNG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구글의 엔진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올려서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 앱스 마켓플레이스도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충원님도 그 97명의 아키텍트 책을 이제 공동 번역하시면 저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추진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키텍트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비즈니스 드라이버라고 나왔지만. 비즈니스 추진력을 좀 갖게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거는 어떤 기술적이보다 어떤 포맷이거든요. 표준이고 그냥 알면 되는 겁니다. 구글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려면 이런 형태로 하면 돼. 이거는 뭐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어스를 이용하거나 오픈소스를 이용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거 알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위해서 경영진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제 회사를 차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직 그 가능성은 충분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제안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GA 활용은 이제 안드로이드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스트풀리하게 뭔가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면 되고요. 사실 구글 앱스 인프라스트럭처 안에서 구글 앱 엔진이 이제 이렇게 따로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하고 똑같이 지메일, 그다음에 구글 칼렌더, 독스, 뭐 기타 등등 이 똑같은 레벨에서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구글 담당자한테 드는 얘기고요. 내부적으로는 구글 앱스를 관리하는 팀하고 구글 앱 엔진을 관리하는 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터치할 게 없다는 거죠. 구글 앱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지메일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구글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저희들이 이용하면 되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 서드 파트 앱이라는 걸 만들면 되는 거죠. 구글 엔진에서. 그리고 그게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다른 것들하고 연결될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글 엔진으로 SNG를 만든 사례가 있는가? 자랑스럽게 그 구글 엔진에 이제 보면 버디포크라는 게 있습니다. 올컷, 뭐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하이파이브, 네노로그, 링, 대단합니다. 이런 곳에 모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뭐 재미있다기보다 이런 유의 캐릭터, 제가 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재밌게 그냥 캐릭터가 바로 만들어지는 그런 서비스를 구해냈습니다. 이게 약간 3차원이거든요. 풀리한 3차원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백엔드 땅에 폴리 데이터는 폴리곤이나 뭐 이런 데이터를 3차원성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좀 갖고 있을 것 같고 그걸 연산시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좋은 서비스를 구글 엔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는 구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요. 다만 글로벌리아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서비스, IT 서비스는 다 외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을 꺼내보시면 국내에서 만든 것들이 몇 개 없을 거예요. 반대로 저희가 이제 세계로 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좋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셔서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